안녕하십니까, 차디언입니다. 닥터 차슐랩, 이제 벌써 두 번째 실험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 3일날 첫 번째 방송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실험 동영상을 지금 여러분들께 송출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요즘 한참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한일 간 지소미아 폐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라는 것은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다시 말해서 일반 군사정보 보호협정 또는 일반 군사정보 보안협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소미아라는 건 한일 간에만 이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 일반 군사정보 이 보호협정이라는 거는 두 나라 간에 서로 주고받은 군사정보를 제3자에게 누출하거나 아니면 혹시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안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기술적으로는 어떤 부분들, 다뤄진 문건들을 어떤 문서함에다 보관을 하고 또 전산문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규정을 한 것인데요. 이 한일 간 지소미아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가 체결 직후부터 조금 이제 시끄러웠죠. 이 한일 간 지소미아가 맺어진 것이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요. 그 앞에 이명박 정부 때도 이것이 가서명까지 되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국회에서 이 제대로 된 심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한참 논란이 있다가 스스로 철회가 된 바가 있고요. 2016년 체결 당시에도 과연 일본이랑 이것을 체결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본이 이제 우리를 무역 분야, 특히 수출 분야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에 대한 일종의 지금 대응 카드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일 간 지소미아를 이제 폐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 국내적으로 지금 논의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죠, 8월 4일날 이루어진 당정청 협의에서는 이 지소미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를 검토하는 걸로 뭐 가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온 기사들은 일단은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처음에는 폐기 가닥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이 일본에 대한 대응 부분에서 이 폐기 가닥이란 부분은 사실은 본 기사에서 빠졌어요. 그만큼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실 한일 간 지소미아, 어떻게 보면 일본이 먼저 이 수출 규제를 하게 된, 수출 절차에 있어서 규제를 하게 된 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한일 간의 신뢰가 지금 상실됐다. 다시 말해서 한국을 충분히 파트너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다 보니까, 아니 그럼 못 믿는 상대끼리 군사 정보는 어떻게 교환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걸 폐기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요, 첫 번째, 이것이 정말 일본이 우리한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을 만큼 우리가 폐기를 선언을 했을 때 일본한테 과연 아픈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일 간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또 잘못된 해석들도 많았는데요. 사실 한일 간의 지소미아라는 거는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특혜를 보는 그런 협정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당시에도 상당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일 간 지소미아는 한일 간에 주고받은 군사 정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일 간 지소미아가 맺어진다라고 해서 뭐 어떤 특정한 종류의 비밀, 가령 뭐 2급 비밀이나 3급 비밀 중에서 1년에 뭐 100건이면 100건, 아니면 200건이면 200건, 이걸 의무적으로 주고받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소미아는 주고받은 정보의 제3자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절차를 규정한 협정이지, 양국이 이제부터는 항상 어느 정도 이상의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걸 규정한
그런 협정이 아니에요. 이게 애초부터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정보를 체결하게 되면 한반도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일본에다 주어져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이 이걸 악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정보를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소미아가 맺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주고받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호혜적. 상대방이 주는 만큼 주는 거고요. 우리가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 자체가 잘못 알려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뭐 우리가 일본에서 얻어올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되겠어. 근데 그거 뭐 안 맺는다고 뭐가 불편해. 왜 굳이 일본하고 그런 지소미아라는 걸 맺으려고 한 거야. 의도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뭐 한반도와 관련된 정보에 한해서 특히 휴민트라 그러죠. 휴민트. 인적인 정보에 대해서 특히 북한 관련 정보는 우리가 조금 더 강점을 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반도를 벗어난 정보들, 특히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이것이 한반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고 있을 때 우리도 그 궤적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어디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는 일본도 상당히 정확하게 탐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 모두한테 만약에 제대로 된 군사 정보들이 교환이 된다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서로 자신들이 가진 정보가 얼마만큼 정확한 것인가를 크로스체크라고 하죠. 서로 검증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분명히 한일 양측 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가 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뭐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워낙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자 미일 간에는 어차피 정보 교환이 될 테니까 우리 그 미국한테서 받았으면 되는 거지 왜 일본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지소미아를 맺어야 돼 또는 지금은 이제 유지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소미아의 본질을 보세요. 지소미아는요 취득한 정보를 제3자한테 누설하거나 주지 않겠다라는 정보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우리한테서 받은 정보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라고 해서 우리한테 무단으로 넘겨주거나 그거는 일본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우리한테 받은 정보를 일본한테 그냥 줄 수가 없어요. 지소미아의 원칙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정보가 교환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소미아는 상당히 미국도 원했던 그 차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히 권유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없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의 군사 정보 얼마든지 미국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어. 이거 사실은요. 굉장히 현실을 모르고 나이브하게 너무 방만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꼭 이거를 일본이랑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맺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미국으로부터도 얻어올 수 있는데 왜 이런 정보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본이 정말 일본만 아픈 카드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면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본이 먼저 우리한테 대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우리도 영리하게 국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분명히 일본이 이 특정 전략 물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중용도 물자죠. 군사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민간 부분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물자들을 한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제대로 된 심의 절차를 그것도 건건히 밟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저변에는요 단순히 무역 이외의 고려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한반도가 정말
남북한 관계가 발전이 됐을 때는 이게 일본 편일지 아닐지 확신이 안 간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니네 못 믿으니까 우리 안 줘 이런 논리를 쓰지 않았어요. 일본이 얘기한 거는 공식적으로 이 신뢰의 문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신뢰냐고 얘기할 때는 절대로 나중에 한국이 우리 편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수출되는 일부 물자가 이 수출되지는 않아야 될 국가들의 이 건너간 의심이 있다. 확실하게 증거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받아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소미아를 이용을 하려면 그냥 니네가 우리 못 믿으니까 우리도 니네 못 믿어. 이러면은요. 나중에라도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겉으로 대놓고는 수출 통제 제대로 하는 거야. 니네들 중요한 물자들 그 중에서 우리한테 원료를 받아가지고 가공한 것도 있는데 그거 수출 통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걸면은요. 우린 거꾸로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 지소미아도 만약에 폐기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말이야 정보를 주고 나니까 니네가 정보 관리를 잘못해서 제3자한테 누설됐다는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거 확실한 증거 안 돼도 돼요. 일본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 어떤 물건이 건너가지 말아야 될 국가, 어떻게 보면 북한을 겨냥한 거겠죠. 건너갔다라는 확실한 증거 없어요. 못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냥 그런 설이 있어서 우리도 한번 의심해 봤어. 이런 식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얘기. 너네 나중에 우리 편이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같은 편 하지 말어. 이게 과연 영리한 접근 방법이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미국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연계해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한미일의 전반적인 협력 관계 자체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오겠어. 일본이 이렇게 읽는 것뿐만 아니라 워싱턴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 저는 영리하게 접근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일본도 지금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두고 있지 않을지는 미련을 안 두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일본은 어떻게 했냐? 우리 유지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일 간에 지금 이런 갈등이 있어도 지소미아는 유지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최소한 국제 여론이나 다른 데서 보기엔 뭐라고 저거 한국이 파기한 거야. 아베와 그 아베를 이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지금 한국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이끌고 있는 그 참모들은 지금 밑그림을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선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답답하면 지금 파기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까지 연장하자 파기하자를 얘기하지 말고 애를 태우자.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컨텐츠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지소미아 전체적인 내용은 보안으로 되어 있지만 요약 부분에 인터넷은 나와 있어요. 그거 제대로 읽어보셨어요? 자, 항상 옛날에 지소미아 반대하시는 분들이 보통 소파, 주둔군 지휘협정이라고 얘기하죠. 형사재판권 미군이 우리나라에 사고 쳤을 때 어떻게 하고 그 소파 규정은 보면요. 다른 나라들하고 맺은 미국이 소파하고 비교해 볼 때 분명히 불평등한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지소미아는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냥 졸속으로 처리했다. 그 다음에 이거 일본 이 부분들이 지금 일본이랑 이런 데 맺어도 하나도 조항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조항 안 읽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소미아는 유효기간이요. 보통 한 5년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랑만 지소미아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랑 지소미아 맺기 전에 이미 32개국이랑 맺고 있었고 그 대부분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근데 한일 간 지소미아는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저도 이게 배경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에 워낙 그 일부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효기간 1년을 어떻게 연장하냐 하면 연장을 원치 않으면 결국 이 조약을 서명한 날짜, 그날이 이제 1년의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 조약 그날이 되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11월 23일 날 맺었다라고 했죠. 2016년 90일 전에 한쪽에서 파기 의사를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90일 역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매년 8월 24일이 됩니다. 그동안요, 2016년 이후에는 한일 양측 누구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만약에 파기하기로 치면은요, 8월 24일까지 우리가 일본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연장 안 하겠다. 여기 무슨 지연이 있고 애태우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하고 싶어 하는 분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하나예요.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 있죠? 두 번째, 일본이 아파하나요? 세 번째, 이 지소미아의 파기라는 건 단순한 이제는 조약문안의 파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일본을 믿지 않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갈 건가요? 이거는 한미 간의 관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 길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기에 대한 상징처럼 되어 있는 지소미아 파기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눈에 갇힐 수가 있어요. 파기하고 싶어하면 하세요. 근데 좀 제대로 알고 하세요. 그리고 이게 일본에 대한 카드인지 더 큰 판도라의 궤를 여는 그 열쇠가 될 것인지 좀 잘 생각해보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